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 브레이킹의 기원과 여정, 즉 미국에서 시작된 이 브레이킹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당시의 이야기들이 사실 사실에 기반해서 연구되거나 조사된 그런 기록은 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대부분이 당시를 경험했던 분들의 인터뷰나 몇 개의 영상 정도밖에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요. 브레이킹에 대한 자료는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또 상위 카테고리 힙합이죠. 이 힙합이 한국에 언제 유입됐는지 이런 시기나 과정을 관찰하면 그 안에서 브레이킹이 한국에서 어떻게 자리 잡아왔는지 그 흔적을 한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시죠. 자, 한국에 힙합이 처음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 정도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1978년에 UCDC라는 대학연합 힙합 댄스 팀이 활동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당시 영상을 보면 브레이킹을 추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일부 기술들은 이미 당시에도 상당한 수준이었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유튜브도 없었고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었죠. 이런 정보의 전파 속도가 아주 느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을 오고 가는 또는 미국 대중문화에 이미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비디오 테이프 같은 그런 매체들을 통해 아마 아름아름 들어왔을 거예요. 자, 제가 밑에 링크 하나 남겨드릴 건데 이 영상을 찾아보시면 미국 소울 트레인에 방영됐던 그 당시 뉴욕시티 브레이커즈의 춤 영상과 유사한 스타일을 일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분들도 아마도 이런 영상들을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걸로 보고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 지점이죠. UCDC 이후에는 1983년에 스파크라는 좀 더 브레이킹에 특화된 팀이 탄생을 하게 되고요. 1984년에 노피플이라는 팀도 탄생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대중들에게도 친숙한 분들이 계신데요. 바로 이준호 씨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태지와 아이들, 듀스, 현진영 같은 이런 아티스트들 때문에 본격적으로 한국의 힙합을 대중화시킨 이제 가수들입니다. 이들의 무대를 보면 음악도 음악이지만 그 안무에도 브레이킹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흔적들이 보여요. 이후에도 수많은 힙합 가수들이 등장을 하면서 한국의 어떤 힙합의 대유행을 불러왔고요. 그와 함께 자연스럽게 브레이킹을 포함한 스트릿 댄스가 한국에 넓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힙합의 거대한 어떤 대중화 바람 속에서도 춤은 음악만한 대접을 받지는 못했어요. 자, 힙합 음악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국내의 대중음악 시장과 만나서 금방 상업적 성공을 이룰 수가 있었지만 댄서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스트릿 댄스를 추는 사람들을 흔히 가수 뒤에서 춤이나 추는 사람 정도로 치부했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백업 댄서를 비하해서 백가리 이렇게 부르는 등 인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스우파 같은 프로그램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댄서들이 받는 사회적 시선을 생각한다면 정말 믿기가 힘들 정도로 열악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 넘치는 댄서들이 모여서 함께 춤추고 또 실력을 겨루는 한국 힙합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곳이 바로 이태원에 있던 문나이트라는 클럽입니다. 위에 열거했던 팀 중에 노피플을 비롯해서 현진영, 양현석, 구준엽, 강원래 같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만한 그런 분들도 이 문나이트에서 춤을 췄다고 해요. 마치 브롱스의 초창기 힙합 파티처럼 모여서 DJ 음악에 각자의 브레이킹을 겨루고 나누는 그런 순수한 커뮤니티였어요. 또한 이 문나이트에는 한국 브레이킹의 전성기를 여는 인물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익스프레션의 이우성 단장, TIP 크루의 황대균 단장, 또 피플 크루, 하기동, 김근서 같은 댄서들인데요. 이분들은 이후에도 이 한국 브레이킹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포문을 연 댄서들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왔네요. 자, 지금부터는 제 경험과 연결을 시켜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좀 편안해지는데요. 저는 1998년에 처음 브레이킹을 접했어요.
당시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었고 힙합은 뭔지 알았지만 브레이킹이 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 날 교실에서 친구가 그 교실 칠판 보면 분필을 놓는 이렇게 선반 있잖아요. 네. 그 선반을 잡고 한 손으로 이렇게 거꾸로 서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해본 게 시작이었어요. 흔히 10대 남자아이들이 축구, 농구 같은 막 신체적 활동에 경쟁심 가지고 막 잘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였던 것 같아요. 당시 그 동작이 흔히 나이키라고 부르는 그 원핸드 프리즈였거든요. 몇 달 동안을 그걸 한번 잘 서보겠다고 쉬는 시간마다 그걸 잡고 막 서고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학교 끝나고 나서도 뭐 친구들이랑 몇 시간을 막 그걸 하고 그랬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칠판 선반 안 잡고도 그냥 이렇게 설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증이 들죠. 이건 이제 되는데 그럼 이 다음은 뭐지? 또 무슨 동작이 있지? 그런 건 이제 아름아름 알아보니까 건너 동네 어디 고등학교에 이걸 아주 잘하는 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정문 현관 앞에, 그 현관 앞에 보면 바닥이 매끈한 돌바닥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무섭게 생긴 형들이 뭔가를 막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비트에, 음악에 맞춰 추는 춤이고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을 비보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네. 자,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90년대 힙합이 대중화되면서 여기저기서 이 춤을 추는 비보이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 고등학교 형들도 그렇고요. 후에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지만 당시 춤을 추던 중고등학생들이 어디서 이 춤을 접했는지를 한번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그 문나이트에 다니던 선배들과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았답니다. 자, 기성세대, 뭐 대중문화 어디서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요. 유튜브나 스마트폰도 없이 그야말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통해서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당시 PC통신이나 일부 인터넷이 있긴 했지만 필요한 정보를 얻기에는 많은 제한이 있었죠.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예요. 몇 번이나 복사가 됐는지 알 수도 없는 미국 대회를 녹화한 거를 수십 번 재복사가 된 그런 테이프를 어렵게 구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이걸 돌려보고 하면서 그 동작들을 따라하고 그런 식으로 연습을 했어요. 또 이 시기에 히트를 쳤던 만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김수용 작가의 힙합이라는 작품입니다. 비보이들을 다룬 최초의 작품이었고요. 당시 문나이트 출신의 실제 비보이들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그런 캐릭터들, 그러니까 상당히 디테일한 캐릭터와 또 춤 동작 묘사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었어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동작 자료를 비디오 테이프를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만화책 속 그림을 보고 그 동작을 따라하려고 막 기를 쓰고 노력하고 그랬었죠. 자, 그러다가 이듬해인 1999년에 엄청난 대형 이벤트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99 월드 힙합 페스티벌이라는 행사가 열리게 돼요. 그 당시에 이제 대중을 대상으로 한 대형 이벤트로서는 아마 거의 처음이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당시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비보이들이 한국에 직접 방문하는 그런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미국 브레이킹의 그 초창기를 이끌었던 전설들, 미스터 위글스, 켄 스위프트, 플로마스터,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세계 최고나 다름없었던 미국의 스타일 엘레먼트 크루의 비보이 크럼스, 그 외에도 일본, 캐나다 이런 데서 많은 세계적인 팀들이 한국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당시 이제 한국 최고의 댄서들, 파핀연준, 하휘동, 김근서, 이제 오성훈 등 이런 팀 사람들이 포함된 피플 크루가 참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그 외국에서 온 팀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배틀을 보여줬어요. 당시에 이제 개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갖고 전국적으로 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에어트랙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을 한국의 비보이인 오성훈 씨가 연속으로 회전하는 장면은 지금도 한국 댄서들에게 화제되는 전설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회는 아주 여러 가지로 한국 브레이킹 씬에 영향을 미친 바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전국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있던 예비 비보이들에게 큰 영감을 줬을 것이고요. 저 같은 사람들이요. 이 대회에서 해외 댄서들이 보여준 다양한 동작과 좀 선진적인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따라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또 수준도 상승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외국 팀에게 밀리지 않는 선배들의 배틀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 할 수 있다. 이런 동기부여가 되었을 겁니다. 자, 불과 몇 년 후에 이들이 전 세계를 휩쓸 것이라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자, 이 대회 이후에 불과 2년 후에 2001년에 독일에서 열리던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대회가 있습니다. 배틀 오브 더 이어라는 대회가 있는데 이 대회의 참가 자격을 걸고 한국 예선전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제가 그때 고2였거든요. 저는 뭐 당시에는 여전히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그냥 열심히 춤추고 있었을 때였어요. 자, 첫 한국의 세계대회 출전 기회가 생긴 거니까 그 최대한 승률을 올리기 위해서 당시 한국 최고의 비보이들이 연합팀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비주얼 쇼크라는 팀이 만들어져요. 99 힙합 페스티벌에 참가했던 그 피플 크루와 그 선배 댄서들을 중심으로 TIP, 또 부산에 있던 오보왕 같은 팀들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팀이 바로 비주얼 쇼크입니다. 이 비주얼 쇼크가 2001년에 독일 배틀 오브 더 이어에 나갔어요. 그리고는 종합 4위, 그리고 퍼포먼스 부분에서 베스트 쇼상을 받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게 한국의 세계 데뷔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독일에 모였던 그 유럽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라는 거죠. 야, 한국이 어디야?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잘해? 뭐 이런 반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연합팀인 이제 비주얼 쇼크에 밀려서 참가하지 못했던 한국의 수많은 팀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 팀들한테 정말 불을 붙이게 돼요. 한국의 수준이 세계에서 먹히는 걸 확인했으니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자, 이듬해 2002년에 배틀 오브 더 이어 한국 예선전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제가 지금 속해 있는 팀 갬블러 크루가 창단이 돼요. 자, 잠시 이제 제 얘기를 또 다시 해볼까요? 저는 2002년 당시에 고3이 되어 있었고요. 이제 부모님의 아주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도 브레이킹에 아주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때 함께 춤을 시작했던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대학 가겠다고, 입시 준비한다고 춤을 그만둔 상태였어요. 뭐 이런 건 지금도 비슷하죠. 고2, 고3쯤 되면 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부모님의 기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 뭐 인서울 4년제 뭐 이런 거 가야지 이러면서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죠. 근데 저는 정말 아예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철이 없을 정도로. 가끔 지인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당시에 그 고3 때 브레이킹에 어떤 비전을 가졌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솔직히 정말 어떤 비전도 없었어요. 바보 같을 정도로요. 당시에 저는 머릿속에 그냥 춤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해내서 장차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나 꿈이 아니라 그냥 그저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제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동작들에 대한 생각 그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공부 안 해요. 수업 시간 내내 그냥 노트에 제 춤에 대한 낙서 막 뭐 이런 거 끄적이고요. 어제 이 동작이 이래서 잘 안 됐나? 아, 오늘은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만 그냥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 막 그림으로 그리고요. 그러다가 엎드려서 자고 학교 끝나면은 근처 지하철역을 갑니다. 여기서 잠깐 지하철역 얘기를 좀 드릴게요. 왜 지하철역을 가냐면요. 당시에 사람들이 뭐 브레이킹인지 비보인지 뭐 그런 거 거의 몰랐죠. 그냥 춤을 춘다고 하면 뭐 머리 염색하고 막 노는 애들, 불량한 애들, 소위 양아치로 좀 낮게 하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그냥 뭐 공부 안 하고 몰려다니면서 사고치고 문제나 일으키는 그런 애들 취급을 한 거죠. 그런 아이들한테 당연히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없었습니다. 뭐 당시의 인프라가 지금처럼 청소년들이 편하게 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별로 많지가 않았고요. 이제 구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관 같은데 이제 연습실이 있긴 있는데 뭐 주말에나 그냥 겨우 한 2-3시간 쓸 수 있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이 브레이킹이요. 저희가 이 춤을 추려면 바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몸을 땅에 대고 이게 돌 수 있어야 되니까 매끈한 뭐 마룻바닥 혹은 뭐 대리석 같은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연습할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닙니다. 어디 동네 구석진 빌딩 지하 한켠에 가서 거기 뭐 대리석 바닥이라든지 이런 데서 연습하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철역이 꽤 괜찮은 장소거든요. 이게 좀 딱딱하고 차갑고 그래서 아프긴 한데 보통 이제 지하철역은 매끈한 대리석이나 타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옷이 회전도 아주 잘 되고요. 네.
물론 이제 대부분의 역이 저희를 쫓아냈습니다. 뭐 역무원들이 이제 쫓아와서 저희 이제 쫓아내고 하는데, 큰 지하철역, 환승역 같은 그런 곳에 구석진 곳은 꽤 괜찮은 장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학생이었던 많은 비보이 하겠다던 친구들이 지하철역으로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옆 동네 어디 학교 애들이 잘하더라, 이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소문이 안 돌고, 야, 어느 역 애들이 잘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제가 학교가 끝나면 연습하러 지하철역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당시 아직은 춤을 그만두지 않았던 친구들이랑 같이 막 연습을 해요. 그리고 밤에 집에 가면은 부모님이 이제 잠들길 기다려요. 침대에 누워서 자는 척 하면서 기다리다가 새벽에 조용히 현관문 열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전거 타고 또 지하철역을 갑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또 있어요. 새벽 5시까지 같이 또 연습을 하고 다시 집에 조용히 들어와서 자는 척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 깨어나시면 푹 잔 척하고 밥 먹고 학교 가죠. 그리고 학교 가서는 또 바로 엎어 자다가 낙서하다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 생활 리듬도 엉망이 되고 성적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춤추는 걸 많이 반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용돈을 끊으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차비도 없고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2시간, 한 3시간짜리 알바 해가지고 차비 벌고 또 똑같이 지하철역 가고 이렇게 생활하고 그랬던 거죠. 이게 뭐 제가 잘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네, 그 정도로 미쳐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친 듯이 했으니 실력도 많이 좋아지죠. 그러다가 이제 2002년 고3이 됐을 때 제가 어느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렸던 역대역, 저 동네 팀, 이 동네 팀이라고 같이 했던 그냥 친선 배틀에서 선배들 눈에 띄어가지고 스카웃이 됐어요. 알고 봤더니 그 팀이, 저를 스카웃했던 그 팀이 2002년 독일 배틀 오브 더 이어 한국 예선전에 참가를 하려고 하는데 전년도 우승팀인 그 비주얼 쇼크 같은 강력한 팀을 상대하려면 우리도 연합을 해야 된다. 각 지역에 잘하는 비보이들이 뭉쳐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프로젝트 팀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갬블러 크루였던 거예요. 자, 갬블러 크루는 여기저기 동네에서 잘하는 친구들을 모아놨으니까 뭐 상당히 잘하는 팀이었겠죠. 근데 이 팀워크를 맞추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아무래도 서로 처음 보고 낯설고 그러니까 좀 호흡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결성된 지 불과 몇 달 후에 2002 배틀 오브 더 이어 한국 예선전이 열렸고 그때는 저희는 아쉽게도 탈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한국 예선을 우승한 팀이 바로 익스프레션인데요. 문나이트 출신의 이유성 단장이 이끌었던, 지금은 이제 이유성 단장님이 그 한국 최초의 브레이킹 실업팀인 도봉구 브레이킹 팀의 감독님으로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익스프레션이 2002년 독일 배틀 오브 더 이어 본선, 그러니까 월드 파이널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였던 프랑스의 베가본드를 이겼어요. 심지어 종주국인 미국 팀은 그 대회에서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영국에서 열린 UK 비보이 챔피언십이라는 대회에서도 한국이 우승을 하게 돼요. 그 대회는 이제 또 작년 그 비주얼 쇼크의 멤버들을 베이스로 또 다른 비보이들이 연합한 프로젝트 코리아라는 팀이 나갔는데 이제 그 팀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자, 2001년 비주얼 쇼크에 이어서 엄청난 사건이 이어진 거예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정말 있는지도 몰랐던 비보이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연달아 세계 최고의 대회 2개를 재패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인 줄 알았는데 우물안 호랑이였던 거예요.